3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언니 리뷰입니다. 이미 지켜주기로 했었지. 어느 날 교도소에서 출소한 언니 박인혜.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가족인 여동생이 있는데요. 그녀가 못된 인간들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만 실종되고 맙니다. 이내는 동생을 찾기 위해 걸리는 인간들마다 뼈 한마디도 못 추리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2019년 망작영화제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망작 액션 영화입니다. 이미 지켜주기로 했었지.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언니인데요. 이 영화는 아주 고루한 각본, 아주 어이없는 캐릭터, 거기다 허술한 액션. 이거 분명 액션 영화인데 무책임한 결말까지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망작의 종합 세트죠. 망작영화제 출품 조건을 아주 잘 갖춘 영화라는 말입니다. 정말 단점이 많은 영화인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모를 정도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점점 화가 나서 때려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이 영화의 장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범죄 액션 장르의 영화에서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악당들이든 주인공이든 모두 처음 일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그 악당들이든 주인공이든 누구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원래 하던 일과 그 직업이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늘 해왔던 일인데 마치 굉장히 처음 이 일을 접해본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 보면 저 사람들이 실제로 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영화에 몰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은 TV 재연극에서 아주 그냥 얄팍하게 그 묘사하는 수준 있잖아요. 그 재연극에 나오는 깡패들, 재연극에 나오는 피해자들, 재연극에 나오는 경찰들 다 똑같은 거 아시죠? 심지어 어느 채널에서 만들어도 이 영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캐릭터들의 문제는요, 쓸데없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줘요. 근데 설명을 안 해줘도 관객들은 알아요. 설명을 안 해줘도 이 새끼가 나쁜 새끼인 건 알고요. 이 새끼가 그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는 거를 관객들도 다 안다고. 자, 이렇게 설명 없이 아주 관객들에게 설명을 잘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존 윅인데요. 존 윅에서 여러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인상적인 캐릭터의 등장을 꼽자면 장의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존 윅이 자기 집에서 막 싸우고 동네 경찰이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정말 아무런 설명이 없이도 관객들에게 어떤 설명 하나 주지 않아도 그치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저런 애들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관객들은 어떻게 해요? 깨닫죠. 그리고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그런 캐릭터들의 태도들을 보면서 대체 주인공이 어떤 애길래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대접을 하는 거야? 쟤는 정말 대단한 애구나. 이러다가 악당들 진짜 큰일 나겠는데? 근데 또 보다 보면 악당들도 그냥 어디 후질그레한 그런 그냥 양아치들이 아니야. 그죠? 그럼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뭐가 생기죠? 관객들에게 긴장감이 생깁니다. 주인공이 충분히 강하다는 걸 관객들이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악당들이 뭔가 더 크게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스케일도 커지고 균형이 이렇게 맞춰지는 걸 보다 보면 이거 누가 이길까라는 어떤 긴장감이 생기게 되죠. 또 그 얘기는 뭐예요? 관객들이 영화에 완전히 몰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언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이 강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악당들도 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악당들은 진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냥 어디 동네 그냥 양아치들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캐릭터들의 성격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액션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싸웠을 때 지고 이기는 것이 또렷해야 됩니다. 주인공이랑 악당이랑 막 열심히 싸우다가 악당이 딱 지면 주인공이 완전히 이겼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악당들이 져야 주인공의 강함이 조금 더 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악당들이 막 팔 부러지고 피해도 근데 진 태도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주인공이 때리는 횟수보다 맞는 횟수가 더 많은데 그렇게 어렵게 이겨도 얘가 정말 강해서 이겼구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보다 보면 이 시형 맷집 하나는 참 좋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죠. 즉 통렬함이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연출 방식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 어떤 감정의 요동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배우들끼리 이 캐릭터들끼리 정말 개 열심히 진짜 싸우는데
아무런 감흥이 오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불감증이 아닙니다. 이 영화가 문제지. 이러한 불감증은 시나리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주인공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도소에서 갔던 이유도 동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간 거예요. 근데 이번 이 영화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똑같은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아니 쟤 저렇게 하다가 또 감방 갈 텐데 또 감방 가면 그땐 동생을 누가 보호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 실수는 뭐 그냥 실수려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뭐예요? 바보잖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보예요.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복수를 진행을 한다면 첫 번째랑은 분명히 뭔가 달라야겠죠. 그래서 관객들이 예상하는 느낌을 뒤집으면서 어떤 반전이라든가 어떤 통쾌한 느낌을 이 이야기 자체에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엄마는 비교가 제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라 그랬는데 비교 한 번 더 할게요. 테이큰 1편이 그렇죠. 테이큰 1편을 보면 그냥 딸을 구해내기 위한 아버지가 지금 유럽에서 난다긴다 하는 조직 하나를 완전 개박살 내놓잖아요. 조직을 박살내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박살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주인공이 딸을 구해낸 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통쾌함과 카타르시스를 관객들에게 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얘는 바보도 아니고 뭐 마지막에 그래서 난 뭐 반전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짓을 해서 또 감옥을 갈 게 뻔하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끝나느냐? 그냥 중간에 끝나요. 왜 결말을 안 보여준지 아세요? 작가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우리 좀 감성 느낌으로 이렇게 끝내볼까 하면서 다 끝내버립니다. 거기다가 이 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뭐 자잘구레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범죄영화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건들을 표현하는 방식도 진짜 구려요. 동생이 뭐 나쁜 놈들의 손에 이끌려서 뭐 억지로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사기도 당하고 또 뭐 사기를 칠 수 있게 또 그 여동생이 도와주기도 하고 막 하는데 난 그런 장면들을 왜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겁탈당하는 직전의 장면까지 계속 보여줘요. 근데 테이큰 얘기 또 할게요. 테이큰 1편에서 그런 장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정말 처참한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냥 쓱 보여주고 넘어갈 뿐이에요. 직접적으로 뭔가 하는 장면, 어떤 그런 불편한 과정의 장면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테이큰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마치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굉장히 끔찍한 모습을 봤다고 느끼죠. 그게 두려움이고 공포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영화의 연출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연출 하나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옷 뜯고 막 하는 장면들을 보여줘요. 물론 그 장면 자체가 뭐 수위가 엄청 세지는 않아. 그러나 그런 장면을 굳이 저렇게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었나? 저 장면이 그렇게 무섭나? 저 장면이 그렇게 그 감독이 원하는 만큼 공포스럽게 묘사가 됐나? 안타깝게 묘사가 됐나?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혹시 불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소재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지체장애아를 이용을 해서 몹쓸 짓을 한 어른들, 뭐 사람들이 많은 데서 범죄자한테 누군가가 끌려 나가지만 주변에서 아무도 손 쓰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거 SNS나 혹은 뭐 사건 사고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사건들이죠. 그런 소재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뭐합니까? 뭔가 이 안에서 이 캐릭터들이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뭐 이런 살을 더 갖다 붙여야죠. 그냥 갖다 쓰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 가지 어떤 그 SNS에서 화제가 됐던 사건 사고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무슨 사회 고발 영화인 것처럼 만들었던 영화들이 작년 망작 영화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가가 어디 어디 외진데 어디 골방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 골방 안에서만 시나리오를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게 사건 사고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네? 이거 한번 써야지. 골방에서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가 여기까지니까 영화에서 표현하는 범위도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마치 현실 속에 있는 인물들처럼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말하는 영화적 현실성이란 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현실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런 세계가 있고 저런 인물이 있다면 저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우리 관객들의 상식 수준에서 납득할 만한 현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영화적인 현실성인데 가령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종족인데 저런 세상이 있으면 저럴 것 같다. 저런 사람들은 저렇구나. 저러면 저렇게 될 것 같구나. 라는 어떤 그 영화적 현실성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아주 우리 극히 현실적인 현실의 세계를 다루면서도 상상력이 궁핍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발 우리나라 작가들은 골방에 틀어박혀서 시나리오 좀 그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가서 조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관찰도 많이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연구도 하고 더 많은 상상력을 가미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나라의 작가들 가르치는 거 다 망했습니까? 어디 저기 TV 종편 재연극 같은 거나 보면서 베끼지나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 액션 영화죠. 뭐 액션은 그냥 배우들이 좀 고생을 좀 했겠구나입니다. 예. 하나도 기억에 남는 액션이 없고요. 뭐 스토리를 포기하고 액션에 몰빵할 거였으면 차라리 악녀처럼 뭐 베끼기도 했고 뭐냐 이야기도 좀 별 볼 일 없지만 어쨌든 뭔가 독특하게 볼만 하잖아요. 아니면 존윅이나 뭐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들처럼 그 주인공에게 딱 특화된 이시영이라고 하는 이 배우의 개성에 맞는 액션을 만들거나 했어야지 정말 그냥 열심히 그냥 한 맞춰서 싸우는 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액션의 쾌감 따위 기대할 수는 없죠. 감독 스스로 이렇다 하고 결정짓지 못하는 무책임한 결말만큼이나 이 영화는 아무런 메시지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망작 특 뭔가 사회 고발적인 사건들 가져다가 흉내만 내고 자극적인 표현만 하고 아무런 역할도 못함. 그리고 이런 소재들, 이런 사건 사고들을 영화에 가져다 쓰는 이유는 이야기로 승부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면 대사며 행동이며 연출이며 상황이며 각본이며 뭐 상황 또 웃겨. 막 상황도 웃겨. 진짜 웃긴 게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될 것을 굳이 몇 시간 동안 찾아가서 개고생하고 막 뭐 하여튼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다 말이 안 돼. 이런 이 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마치 7, 80년대 이름 모를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약쟁이 감자 유튜브님께서는 두 글자의 법칙, 미옥, 일랑, 창궐, 리얼, 염력, 뺑반, 물괴, 언니. 최원성님께서는 그냥 성난항소에서 주인공 마동석에서 이시영으로 바뀐 것 빼고 뭐 있냐? 일단 그 영화보다도 못해요. 마동석이 나오는 액션 영화들은 어쨌든 그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의 스타일에 맞게끔 액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영화는 굳이 이시영이 안 해도 되는 액션이에요. 개성이 없는 액션이라는 거죠. 부쓰리님께서는 동생이치 찾음, 동생 팔려감, 동생이치 찾음, 동생 팔려감, 동생이치 찾음, 동생 팔려감, 메비우스. 그리고 주인공은 곧 감옥에 가겠지. 예준킴님께서는 차라리 테이큰 마냥 이시영 혼자 여동생을 납치한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영화였다면 재미로만이라도 볼 텐데 한국 영화에서 가장 편리한 설정인 제일 나쁜 흑막은 정치인 을 만들어 놓고 도가니 이후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성적 학대 설정까지 다양한 쓰레기 설정으로 이시영의 투혼마저 가려버린 영화. 사실 영화에서는 어떤 소재를 쓰든 어떤 사건을 가져다 쓰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연출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인데 뭐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즐링글리님께서는 동생 어딨어? 쟤한테 있어요. 동생 어딨어? 쟤한테 있어요. 동생 어딨어? 쟤한테 팔았어요. 그만해 미친놈들아. 한 10분짜리 내용을 뭐 이렇게 2시간으로 늘려놨나 싶어요. 원스1101님께서는 연출, 각본, 영상미 등등 2019년이 아니라 1919년 개봉작 같았던 극강의 촌스러움. 나랑 느꼈던 게 똑같아. 이시영이 오한마로 손목을 내리찍어도 영 통쾌하지 않을 만큼 불쾌하고 끔찍한 범죄를 자극을 위해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쓰레기. 뭔가 그런 사건들을 가져다 쓰면 관객들이 불편해하고 그럴 것 같아서 쓰는 건데 불편해하고 만다는 거지. 뭔가 통쾌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송설이님께서는 이시영 액션이 궁금한데 액션은 어떤가요? 운동한 분이라 다르긴 다른가요? 맷집은 좋더라고요. 조태현님께서는 엉주님 이 아트는 똥이에요. 유유. 아트는 똥이야. 김현주님께서는 성인이 되고 나서 호기심으로 보았지만 작년의 악몽들이 다시 떠오른 영화. 저도 보면서 망작영화제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돋아나면서 좋더라고요. 깍깍까르릉님께서는 이걸 개봉날 놓치지 않고 본 내가 미쳤지. 토닥토닥. 레인킴님께서는 저 이거 무대 행사도 보고 배우님과 사진 찍을 기회도 얻었었는데 보고 나서 이시영 배우님이 굉장히 액션 잘하시는구나. 박세환 배우님 고생 많았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배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영화를 연출하는 거는 감독의 몫이죠. 데이빗 화이트 샤펠님께서는 미친 크크크크 언니라니 크크 아니면 엉주님 망작에 맞들리신 크크 한 번 이 망작에
이 맛을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시큼한데 이거 뭔가 약간 좀 마탱이가 간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이게 맛이 가는 그 망작의 맛. 자, 이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에 대한 굉장히 씁쓸한 마음들을 댓글로서 또 표현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제 영화 리뷰에서는 바로 엉찌 여러분들의 댓글로 받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탭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